안녕하세요. 부평구의회 의정활림이 유가연입니다. 유독 힘들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는데요.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부평구의회도 구민 여러분의 신뢰 속에 의정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5일간 제241회 정례회를 진행했는데요. 주요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제24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1회 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제241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주요 지출로는 코로나19 영향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지출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부평구의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현안을 개선하고 구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름을 지역 주택지 한복판에 요양원 시설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여름물 만에 특색 있는 도시명 전원주택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여름물 지역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해서 여름물에 정주하는 주민들의 기피 시설이라고 판단되면 요양원 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조율이 필요한 것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건축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여름물 지역이 처한 상황과 지리적 여건들을 고려해서 요양원 시설들이 들어서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평구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06건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했습니다. 주요 시정사항으로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마련과 결식 아동급식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9월 14일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결식아동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던 중 불이 나 형제 모두 전신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셋이 사는 아들 형제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공공임대주택에 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160만 원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빈번하게 발견합니다.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통합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성하고 맞춤형 서비스 조치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정책으로 이어져 아동 청소년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친화적 정책이 정착되어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부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평구의회는 한부모 가족의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과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방안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80건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요 시정 사항으로는 원칙에 맞는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 추진과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구민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불편사항으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건립을 통한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 2019년 주차장 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북부교육지원청 및 참여학교와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10월부터는
부원초등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의 주차장 128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차장 개방을 위해 시설 개선 공사비로 5억 4천만 원, 인건비로 약 5,3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이용 신청자는 11월 11일 기준 현재 23명으로 약 18%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구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에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 사업으로는 청년공간 유휴기지 부평 운영,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한국판 뉴딜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일자리를 위하여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 소관 부서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평구 의회는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재활용 분리수거함의 철저한 관리 운영도 당부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올바른 분리수거 정착 기반을 마련하여 재활용을 통한 자연순환 사회를 실현하고 환경을 보존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재활용 분리수거함의 운영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사업의 취지와는 다르게 설치 후 관리부실로 재활용 쓰레기가 올바르게 배출되어 있지 않거나 심지어 방치된 채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운영 상황을 살피고 앞으로의 개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부평을 위한 청소 환경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평구의회는 2020년도 마지막 회기에 임하는 만큼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근본 제241회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 개정안을 어미경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여 내년 1월부터 인상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재난과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평구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 따뜻한 복지도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성실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며 제241회 부평구의회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부평구의 정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의회는 2021년도에도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부평구의회 의정 알림이도 다음 시간에 의회와 구민이 소통하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